자, 오늘은 노화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노화의 네 번째 메커니즘이죠. 칼로리 리스트릭션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수명을 늘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920년대, 그죠?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1919년도에 큰 지위 있죠. 렛이라고 하죠. 렛 가지고 그냥 어떤 과학자가 뉴욕에 이제 있는, 그죠? 이제 과학자가 칼로리의 한 30%를 이렇게 절감을 해가지고 이제 쥐한테 먹였더니 이 쥐가 오래 사는 거를 처음 발견했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아주 작은 생명부터 큰 생명까지 쭉 칼로리 리스트릭션을 해봤더니 다 동일하게 다 오래 사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제 효모, 그죠? 이렇게 물속에 사는 물벼룩이라든지, 우리가 C. 엘레강스라든지, 마우스, 드로소필라, 그죠? 이제 그런 데서 다 칼로리 리스트릭션을 해보니까 이제 오래 사는 거를 이제 발견을 했어요. 쥐 같은 경우는 한 30%, 드로소필라 같은 경우는 한 2배, C. 엘레강스 같은 경우는 한 2배에서 3배, 그죠? 다 이렇게 오래 사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실이에요, 그죠? 칼로리 리스트릭션을 하게 되면은 롱제버티가 증가한다. 수명이 증가한다. 수명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그죠? 여러 가지 질환 없이 암도 좀 덜 걸리고 카디오베스큘라 디지즈,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도 덜 걸리고 당뇨도 좀 덜 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어요.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여전히 좀 약간 논란은 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원숭이 가지고 이제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최근 한 5년, 6년 됐는데 이제 원숭이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원숭이도 칼로리 리스트릭션을 하니까 더 오래 사는 데이터는 아직 없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암 좀 덜 걸리고 심혈관 질환 같은 거 덜 걸리고 다이아비티스 그러니까 당뇨병 같은 것도 좀 적고 이제 그래서 훨씬 더 건강하게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칼로리 리스트릭션을 하게 되면은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팩트로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 과학자들은 칼로리 리스트릭션 하면 왜 더 오래 사는지, 어떤 기준으로 오래 사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좀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됐네요. 한 30년 전에. 요 이야기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은 효모의 연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스트, 버딩 이스트. 이제, 요거는 이제, MIT에 있는 렌테 랩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이제 우리가 뭐를 알고 있었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효모가 이제 이렇게 자라다가 사이즈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얘네들이 분열을 하게 되겠죠. 그죠? 분열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요렇게 출합법에 의해서 버딩 해가지고 요게 이제 우리가 요거를 마더셀이라고 그러고, 그죠? 마더셀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이제 딸세포, 그죠? 도터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도터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출하를 해가지고 마더셀이 이제 마더셀 그대로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터셀 나가게 되죠. 그리고 또 여기도 이것도 더 자라고, 이거 마더셀은 또 자라서, 그죠? 자라가지고 또 이렇게 자라고 난 다음에 또 출하를 해서 나가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더셀 또 자라고 또 출하해서 나가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그 마더셀이, 그죠? 겨우석에서 도터셀을 만들면서 영원 불변으로 살 것 같죠? 그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마더셀이 셀 디비전 횟수가 제한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 셀 디비전 횟수가 한 20번 정도, 그죠? 20번 정도 셀 디비전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도터셀을 한 20번 정도 만들면은 20번 정도 셀 디비전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노화에 빠져서, 그죠? 노화에 빠져서 나중에 없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만마리한 셀, 우리가 그 시네시스 그 피노타입이, 그죠? 우리가 만마리한 셀만이 아니고, 이렇게 이스트 셀에서도 이렇게 피노타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트도, 그죠? 우리가 효모도, 효모의 마더셀도, 그죠? 뭐가 된다고? 노화에 빠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한 60년대, 70년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물론 요 도터셀도 역시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딸 세포 만들고 자기가 마더 세포가 되죠. 그러니까 도터셀도 이제 이렇게 계속 20번 세포가 도터셀을 만든 다음에, 그죠? 우리가, 또 노화가 되겠죠. 예.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시스템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생명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가지고, 이스트에 한 몇 가지 유전자가 있죠? 한 5,000개, 6,000개 정도 유전자, 6,000개 정도 유전자를 갖고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각각의 유전자가 넉아웃된 효모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전 세계 돌아다녀요. 그죠? 근데 각각의 유전자가 과량발인 이스트 셀도 우리가 갖고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6,000개, 6,000개 하면 12,000개의 이스트 셀 라인들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실제로 여러분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000개 각각 셀 라인을 여러분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몇 번 셀 디비전 하는지를 카운팅 하는 거야. 여러분한테 그런 프로젝트가 왔어. 할 수 있겠어? 12,000개, 그죠? 12,000개,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야. 어디에서? 구아렌테 MIT 랩에서. 그때는 어때요? 그냥, 여러 가지 케미칼 같은 걸 쓴다든지, 이레디에이션 같은 걸 해가지고, 돌연변이를 만들죠. 돌연변이를 만들어가지고, 각각 돌연변이 체에서 하나의 유전자가 어떨 때는 뭐 이렇게 고장 나가지고, 그죠? 컨스티브 액티브가 활성화된 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죠? 고장 나 있는 상태로 될 수도 있고, 뭐 하여간 그런 돌연변이체를 잔뜩 만들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그죠? 얘가 셀 디비전을 몇 번 하는지,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몇 번 하는지를 카운팅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지금은 훨씬 더 편해요. 왜? 이런 셀 라인들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유전자가 그죠? 오버스프레드 되거나 넉아웃된 셀 라인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 셀 라인을 다 12,000개를 다 구해가지고, 그죠? 여러분한테 주면은 하겠어? 셀 디비전 숫자 3개 셀 수 있겠어? 힘들 것 같아. 그지? 대부분 안 하려고 그러겠지. 그지? 근데 했는데 어떠한 돌연변이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애는 20번이 아니고 30번을 셀 디비전 하는 거야. 30번. 오! 찾았어. 30번을 셀 디비전하는 돌연변이체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애는 30번을 한다는 얘기는 이 마더셀이, 그죠? 노화가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30번이 됐으니까 아마도 요놈아는 뭐 이게 과량발현됐는지 아니면은 요 유전자가 작용을 해서 모른지긴 하겠지만은 뭐에 관계되는 거야? 시네시스에 관계되는 유전자죠, 결국은요. 그죠? 에이징에 관계되는 유전자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걸 에이징 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 그죠? 이렇게 피노타입이, 그죠? 이렇게 피노타입이, 그죠? 이렇게, 마더셀들이 더 오랫동안 셀 디비전을 하는 요런 피노타입을 갖고 있는 유전자를 이제 추적 조사를 해가지고 유전자를 찾아서 그걸 하면은 우리가 시네시스에 대한 새로운 기원을 열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죠. 맞나요? 지금은 유전자 찾는 작업이 쉽죠. 왜? 지금은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떤 돌연변이가 딱 나오면은 메신저 RNA 시퀀스, 그죠? 우리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스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 뭐 돈 조금만 한 100만 원, 한 80만 원 정도 들이면은 여기 이스트 셀에 있는 전체 메신저 RNA의 시퀀스를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NGS라고 그러죠? 맞나요? 들어봤죠?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그러니까 메신저 RNA에 있는, 그죠? 메신저 RNA의 시퀀스를 다 재면은 어떠한 메신저 RNA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한눈에 다 볼 수가 있고, 지노믹 DNA의 시퀀싱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비교를 해가지고, 왜 다 동일한 마더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죠? 동일한 마더셀에서 나왔기 때문에 애들이 그 지노믹 시퀀싱을 하게 보면은 돌연변이가 되면은 하나 돌연변이가 있으면은 그 뭐 염기 서열이 바뀌었는지 아닌지 그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유전자 찾는 작업은 지금 훨씬 쉬워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약간 유전자를 옛날에는 이제 어떤 유전자를 찾는 게 한 2년, 3년 걸렸지만은 지금은 이제 돈만 있으면은, 그죠?
우리가 이제 바이오 벤처에다가 맡겨가지고 이런 NGS라든지 지놈 시퀀스를 통해 가지고 이 여기에 그 30번 셀 디비전하는 유전자가 뭔지를 찾는 거는 지금은 이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찾았어.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붙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름을 에이징에 관계되는 유전자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쭉 이름을 붙여 나가든지, 그죠? 하여간 이거 나가면서 어떤 펑션하고 연결되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이름을 붙이든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이해가 지난번에 CLং스 가지고 우리가 하나 했었죠. CLং스 돌연변이를 시켰더니 그죠? 이렇게 에이징에 관계되는 유전자가 쭉 튀어나왔잖아요. 그때 튀어나오는 유전자가 뭐였죠? 대부분 인슐린이라든지 IGF 신호에 관계되는 유전자가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바이어스,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 없이 그냥 돌연변이 시켰더니 더 오래 사는 거를 찾았고, 걔네들이 뭐에 IGF나 인슐린 신호 전달에 관계되는 놈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제 찾은 이름을 하나를 붙였어요. 이거 SOR2라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펑션하고 연결해가지고 SOR2라는 유전자를 이제 찾은 거야. AG 1, 2, 3를 붙이다가 이제 펑션이 이제 SOR2라는 놈으로 이름을 붙인 거야. 이 SOR2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었는지를 이제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마더셀이 이렇게 디비전 하면서 20번 셀 디비전 하는데 우리가 또 그 전에 뭐를 알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스트의 크로모솜에, 그죠? 크로모솜에 라이보솜 RNA를 만드는 곳이 있죠. 그죠? 우리가 그걸 라이보솜만 DNA 영역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크로모솜에 이렇게 있으면은 요 부분들은 라이보소멀 RNA를 만드는, 그죠? 라이보소멀 DNA 부분이죠. 그죠? 얘네들이 반복적으로 존재를 하죠. 왜냐하면 라이보소멀 RNA는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전자가 한두 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한 수십 개, 수백 개 막 이렇게 반복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반복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반복이 돼 있으면은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반복적으로 뭐예요? 서로 이렇게 겹치게 되겠죠? 그러면 뭐가 일어나죠? 재조합이 일어나죠. DNA 재조합이 일어나죠. 호몰로거스 레코미네이션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호몰로거스 레코미네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호몰로거스 레코미네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요렇게, 그죠? 요렇게 하나 있고 요런 식으로, 그죠? 반복적인 뭐예요? 라이보소멀 DNA 부분이, 그죠? 크로모솜에서 뭐죠? 이렇게 이탈된 요 라이보소멀 DNA 서클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염색체 바깥쪽에 있는 엑스트라 크로모소멀, 그죠? 이게 라이보소멀 DNA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걸 이제 서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클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셀 디비전을 할 때, 셀 디비전을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그죠? 엑스트라 크로모소멀 라이보소멀 DNA 서클이 나오고, 요 서클은 딸 세포에 안 가요. 엄마 세포만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한 번 분열하고 두 번 분열하면 또 라이보소멀 DNA 서클이 또 나오고 그러면은 요것이 축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축적이 되면은 여기서는 내가 이제 라이보소멀 DNA 서클이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뭐 하여간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뭐 이제 블라블라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몰레큘러 메커니즘 내가 가서 뭐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블라블라 해가지고 얘네들이 요것 때문에 결국은 시네시스에 빠진다라고 요렇게 이야기를 이제 해요. 요렇게. 내가 몰레큘러 메커니즘은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키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엄마 세포에서, 그죠? 엑스트라 크로모소멀 라이보소멀 DNA 서클이 축적이 됨에 의해 가지고 얘가 시네시스에 빠지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제 엑스트라 크로모소멀 라이보소멀 DNA 서클을 못 만들게 하면은 어떻게 써요? 그러면 뭐 딸 세포가 못 만들게 하면은 아마도 뭐가 되겠어요? 노화에 좀 덜 빠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요렇게 호모로스 레코멘션이 날 때는
아마도 DNA 레코미네이션 관계되는 효소들이 레코미네이즈라고 이야기합시다. 레코미네이즈가 DNA를 인지를 해가지고, 그죠? 인지를 해가지고 그걸 잘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DNA가 응축되어 있으면 그게 레코미네이즈가 어떻게 되겠어요? 접근을 못하죠. 펴져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냐면은 요렇게 레코미네이즈가 일어나려면은 요게 뭐가 일어나야지? 디컨덴세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DNA가 다 펼쳐져야 돼요. 자, 여러분이 DNA가 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컨덴세이션, 그죠? 컨덴세이션 되고, 혹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리고, 그죠? 요게 컨덴세이션 될 때 이것이 뭐에 의해서 조절이 돼요? 히스톤이죠. 히스톤. 기억하죠? 히스톤이죠. 히스톤. 여기 이제 히스톤 주변으로 이제 DNA가 이렇게 감고 있잖아요. 그죠? 히스톤인데 히스톤이 아세틸레이션 돼 있으면은, 히스톤 단백질에 아세틸기를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그죠? 이렇게 풀리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 생물에 배웠어요. 그죠? 히스톤이 아세틸레이션 되면은 DNA가 풀려서, 그러면은 이 자리에 여러 가지 트랜스크립 팩터도 우리가 뭐 접근할 수 있고, 아까 여기에 뭐예요? 이와 같이, 그죠? 레콤비네이션이 더 잘, DNA 레콤비네이션이 잘 일어나가지고, DNA 서클이 더 잘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반면에, 요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디아세틸레이션 되면은 컨덴센이 되겠죠. 컨덴센이 되면은 요 효소들이 접근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서클이 형성되지 않겠죠. 아, 그러니까 히스톤 아세틸레이션, 히스톤 디아세틸레이션이 결국은 뭐예요? 서클을 만들고 못 만들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이런 찾은 돌연변이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애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유전자냐면은 H-덱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H는 뭐야? 히스톤. 덱은 뭐야? 디아세틸레이스. 와, 그러니까 히스톤 디아세틸레이스예요. 자, 그러니까 히스톤 디아세틸레이스 액티버트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요 이제 H덱의 액티버트를 갖고 있으면은 요렇게 컨덴센이 되죠. 컨덴센이 되면은, 그죠? 여기에서 요게 서클을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서클을 못 만들죠. 서클이 없으면은 노화가 안 되죠. 와, 굉장히 그럴듯한 시나리오야. 그죠? 우리가 이스트에서 여기까지 밝혔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돌연변이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 없이, 그죠? 돌연변이를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쭉 해보니까 어떤 유전자가 과량 발견됐어. 아마 프로모터를 건져가지고 과량 발견됐겠지. 과량 발견됐는데 그 과량 발견된 놈이 나중에 조사를 보니까 H덱 액티버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DNA가 이와 같이 응축이 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레코미네이즈가 여기에 이제 접근을 못하게 되고, 아, 이게 안 잘려지는 거야. 서클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노화에 안 빠지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요 단백질, 요 H덱 액티버트를 갖고 있는 요 단백질을 이름을 이제 뭘로 붙였냐면은 silent, 그죠? information. 말 그대로, 그죠? 응축을 시키니까 여기에 있는 정보가 침묵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걸 regulate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써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써가 있는데 보는데 1, 2, 3, 4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2번을 이렇게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이스트에서. 써2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야.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써2라는 이스트에서 써2라는 놈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애가 과량 발견되면은 이와 같이 H덱 액티비티를 갖고 있으니까 응축이 되면은 DNA 레코미네이즈가 접근을 못 해가지고 서클을 못 만들고, 라이보소멀 DNA 서클을 못 만들고, 그래서 노화에 안 빠진다는 아주, 그죠?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의 페이퍼를 쓴 거야. 뭐 셀에 빵빵빵 나오는 거지. 1980년대 초반에.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아까 나 칼로리 스테이션 아직도 이야기 안 했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요거는 완전히 독립적인 실험실에서 이스트 가지고
longevity gene 혹은 aging gene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 메커니즘을 찾은 거예요. SORT라는 요거를 찾은 거야. 자, 근데 이제 SORT, 여러분이 이스트에 존재하는 단백질은 유전자는 되게 C 엘레강스도 있고, 그죠? 우리가 만마리안 셀에도 있고, 드로스플라 다 있어요, 그죠? 대체적으로. 그러면은 저 SORT2하고 호몰로그를 우리가 만마리안 셀에서 볼 수가 있겠죠? 드로스플라에서 볼 수 있겠지? 그지? C 엘레강스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마리안 셀에서 이렇게 이제 그 SORT2의 호몰로그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죠? SORT2 호몰로그야. 어디에 만마리안 셀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약칭이, 그죠? SORT2가 되지. SORT2, 그죠? T의 2의 T. 그지? 만마리안 셀에서는 요 2의 T 약칭. 그래서 요거를 1번부터 그러니까 쭉 조사를 해보니까 DNA 시퀀스 호몰로지가 비슷한 놈들이 1번부터 지금 아마 7번까지 있을 거예요. 그죠? 위키피디아 열어보면 여러분이 31, 요거 이제 용을 31 프로틴이라고 그러는데, 약칭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31에서 7까지 맞을 거예요. 8개인가 7개인가 하는데, 뭐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이런 32 호몰로그가 이렇게 이제 만만해서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트에서도 이렇게 작동을 하니까, 그러면 31을 여러분 이제 그 중에 내가 이제 포커싱 하고 싶은 거는 이제 31이에요. 31. 요 31을 이제 과량 발견시켜 본 거죠. 과량 발견시켰더니, 얘네들이, 예를 들면 드로소플라이가 더 오래 살고, 마우스가 더 오래 살고, 그런 피노타입을 쭉, 이스트하고 똑같은 피노타입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갔어.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SORT2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SORT2가 굉장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31이죠. 31을 찾았어, 이제 만마리에서. 찾았어. 저기하고 지금 이스트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31과 결합하는 단백질을 찾아본 거야. 놀랍게도 그 결합하는 단백질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요거 배웠죠. 요거. 폭소3 기억나죠? 얘하고 결합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얘하고 결합하면은 폭소3가 트랜스전 팩터였어요. 그죠? 얘가 뭐를 켰지? ROS 스캐빈저를 켰죠. 스캐빈저를 켰죠. 그러면 어떻게 되지? ROS의 양이 떨어지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시네스, 요거 이제 ROS가 많아지면 시네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트에서 발견한 SORT2 호몰로그가 그러니까 만만해서 31이라는 놈은 이와 같이 폭스라는 유전자를 그죠?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활성화시키냐? 요게 31은 아까 H대계 액티버트를 갖고 있는데 요 기질이 히스톤일 때가 우리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히스톤일 때 H대, 디아스텔레이션 시켰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31이 폭소도 이제 아스텔레이션 돼요. 아스텔레이션 인액티브 폼이었다가 이것도 31을, 그래서 31이, 그러니까 H대, 그러니까 디아스텔레이션 액티브를 갖고 있으니까 요거를 디아스텔레이션 시켜요. 그러면은 요게 디아스텔레이즈예요. 그러면은 요게 디아스텔레이션 놓으면 요거는 이렇게 액티브 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메커니즘도 우리가 밝힌 거야. 그러니까 31이라는 놈이 폭스를 디아스텔레이션 시켜서 요거를 활성화시켜서 요렇게 간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칼로리 익스텐션을 연결 못 시켰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SORT2를 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SORT1이 됐던 SORT2가 됐던 이스트에서는 SORT2 그죠? 만마리안 셀에서는 31 이거 SORT2는 31에서 7까지 있는데 내가 1만 지금 포커싱 하는 거야. 뭐가 됐든 간에 얘를 조사를 해보니까 얘는 어떠한 물질하고 결합을 하게 되냐면은 NAD 플러스하고 강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NAD 플러스하고 결합하게 되면은 뭐예요? 활성화가 돼요. 반면에 NADH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은 NADH하고 결합하면 억제가 돼요.
와, 그러면 가만있어 봐. 우리가 여기까지 안 가야. SO2나 SO1, 이 단백질은 NAD 플러스하고 NADH가 강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고, NAD 플러스에서 활성화가 되고, NADH에서 억제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NAD 플러스하고 NADH의 양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마이토콘드리아 호흡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내가 만약에 음식을 덜 먹었어. 그러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NADH가 다 고갈되지. NAD 플러스 양이 많아지지.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되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칼로리 리스트레이션을 했어. 그러면은,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쓸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에너지의 대부분이 요게 NAD 플러스, NADH 형태로 작게 있겠죠. 그러니까 NAD, 요게 레벨이 올라가겠죠. 그죠? NAD 플러스가 훨씬 더 많아지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 요게 NAD 플러스 레벨이 올라가니까 요게 31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칼로리 스테이션에 대한 메커니즘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야? SO2, 31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아, 여기에서 칼로리 리스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고갈을 시키니까, NAD 플러스 양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31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꾸로, 그죠? NAD 플러스, NADH 양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다 고갈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근데 요거를 내가 합쳐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요거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까 우리가 이스트에서, 그죠? 이스트에서 SO2, 그죠? SO2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에 칼로리 리스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CR이라고 합시다. 그냥 칼로리 리스테이션 CR을 하게 되면은, 칼로리 리스테이션 약자야. 그러면은 요게 롱제버티를 증가시킨다고 그랬어요. 그죠? 롱제버티를 증가시키는데, 그죠? 요건 이제 현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이스트에다가 SO2를 넉아웃 시켜버리니까, 칼로리 리스테이션이라는 롱제버티가 사라져버려요. 증가하는 게. 그럼 뭐예요? 칼로리 리스테이션은 이 롱제버티를 증가시킬 때 SO2를 격려해서 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SO2에 의존적으로 칼로리 리스테이션에 의한 롱제버티가 증가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마우스라든지 그죠? 드로소필라 등등에서도 이런 현상을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31이 되겠죠. 마우스는 그죠? 드로소필라라든지 이런 데서는 칼로리 리스테이션에 의해서 그죠? 31이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 31 액티베이션에 의해서 그죠? 롱제버티가 증가하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방점을 찍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인류가 그죠? 1920년대 초에 1920년대 말에 발견했던 칼로리 리스테이션에 의해서 롱제버티가 증가한다는 현상을 지금 그 현상을 뭘로 풀 수가 있었던 거예요? SO2, 31으로 우리가 그 현상을 몰레큘러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풀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그냥 뭐랄까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실제로 이 안에서는 엄청난 진흙탕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할 때 이스트라든지 C 엘레강스라든지 그죠? 엘레강스 우리가 드로소필라라든지 그죠? 혹은 마우스라든지 그죠? 멍키는 안 돼요. 그러니까 유전 요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지네릭스 할 때 우리가 굉장히 모델 동물들이잖아요. 요걸 가지고 각각 서트 혹은 31을 다 넉아웃 시킨다든지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만든다든지 그런 모델에서 요런 것들을 그 모델에다가 칼로리 리스트레이션 해가지고 그런 걸 다 증명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구아렌테 랩, MIT 랩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다 돼요. 이 실험실에서는 그냥 황금의 손이야. 학생들이 다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실험실에서 똑같은 넉아웃 마우스, 트랜스젠 마우스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재현이 안 되는 거야. 재현이 안.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과학에서 재현이 안 된다는 거는 이제 이런 거지.
이런 실험들은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죠. 우리가 과학의 발전한 단계에서. 이러한 실험 결과는 어떠한 특정한 랩에서만 반복이 되고 다른 랩에서 반복이 안 되면 이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황우석이 왜 바보 같으냐면은 줄기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은 그게 평생 갇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중차대한 실험은 누군가 다른 실험실에서도 거대하게 그런 실험을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반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공격을 받게 되죠. 그죠? 공격을 받게 되면은 다시 검증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짓말하면 절대 안 돼요. 왜? 다른 그룹에서도 역시 그 반복적인 실험을 하기 때문에. 근데 단지 논문을 위한 논문을 만드는 실험은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런 반복이 안 되든 뭐. 근데 이런 실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당연히 너무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실험에서 똑같은 실험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실험실에서는 이게 반복이 안 되고 어떤 데서는 되고, 그러니까 뭐 하여간 좀 난장판 싸움이 한 10년 동안 막 일어났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같은 오가니즘에서 여러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을 때 반복되는 정도가 한 3번 중에 2번 정도 반복이 되면은 이 실험이 맞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근데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좀 지렛대 싸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론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데이터를 다 취합해서 모아 보니까 이 스토리가 맞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문제는 있어. 어떤 시험에서는 절대 안 돼요. 네? 어떤 시험에서는 잘 되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들이 반복되는 실험, 특히 여기 31에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31에 관계되는 건 반복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패스웨이가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구하한테는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모든 시험에서도 그러니까 반복이 안 되는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노벨상까지는 못 받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31 가지고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견을 했어. 그래서 또 구하한테 있는 다른 이제 포스닥이 싱클레이라는 요거 벤처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돈도 많이 벌었는데, 요 31하고 결합하는 단백질을, 그러니까 약을 찾으면은 31을 액티베이션 시키면은 노화가 안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31을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31 액티베이터라고 할까요? 31 액티베이터를 찾으면은 우리가 노화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굉장히 큰, 그죠? 우리가 산업화 시킬 수 있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또 뭘 알고 있었냐면은 이제 유럽인들, 특히 프랑스 사람들이 잘 먹어. 저녁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저녁밥 먹을 때 보통 한 2,000kcal, 3,000kcal 이상의 음식을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별로 이렇게 건강해. 예. 그래서 이제 왜 많이 먹는데 얘네들은 왜 건강하지? 그래서 우리가 그를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한테는 많이 안 먹어요. 근데 이 이제 프랑스, 그러니까 유럽인들 보면은 정말 많이 먹어요. 예. 그런데 왜 건강하지?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아까 소식을 하면 오래 산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은 대식을 하는데 왜 오래 살지? 실제로 프랑스 사람들이 오래 살지도 않아. 예.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요. 알고 있어요. 그죠? 프랑스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유럽인에 비해서, 다른 유럽인에서 오래 산다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에 비해서는 그렇게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번째로 오래 산다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 3번째로, 그러니까 홍콩 빼면 2번째로 오래 살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이제 이런 썰이 있었어. 근데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의 이제 요거를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뭐를 같이 마시죠? 포도주의 나라잖아. 그러니까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포도주하고 관계되지 않을까? 포도주를 마셔서 포도주가 노화를 좀 덜 일으키게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가설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포도주 성분에 이제 쭉 이제 성분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폴리피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피놀 그룹 있잖아요. 피놀 그룹. 이렇게 생긴 피놀 그룹이죠. 그죠?
이거는 폴리피놀이라는 건 피놀 그룹이 여러 개가 있는 컴파운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게 포도주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폴리피놀 컴파운드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요런 이제 폴리피놀 계통이 하나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포도의 껍질에 이제 포도가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포도라든지 많은 이제 포도 계통의 그죠? 그런 식물에서는 뭐 병행균이 침투를 한다든지 가뭄이 든다든지 뭐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으면은 그 걔네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폴리피놀을 많이 만들어요. 폴리피놀을. 그래서 폴리피놀을 그러니까 보라색, 그죠? 남색, 뭐 약간 그런 청색, 그죠? 그런 그죠? 그런 이제 색소예요, 일종의 색소인데 이게 근데 이제 요 레스베라토롤이 요 이제 포도 껍질에 있는 색소예요. 색소인데 혹시 얘네들이 우리가 노화에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예. 근데 사실은 뭐 엄밀하게 보면 프랑스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내가 보기에는 과학계에서 일어나는 그냥 점핑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 근데 아까 이제 이 싱크레라는 사람이 요거를 연결시켜 가지고 쥐에다가 레스베라토를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예를 들면 요렇게 요거는 서티온하고 결합을 해서 레스베라토라는 요 약은 요 색소는 서티온하고 결합해서 서티원을 활성화시키는 놈이라는 걸 증명을 한 거야. 요것도 말 무지장 많어. 요것도 어떤 그룹에서는 또 반복이 안 되고 또 레스베라토는 또 다른 타겟을 갖고 있다는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말은 많은데 대체적으로 레스베라토를이 서티온하고 결합을 하게 되고 서티온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노화를 억제시킨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쥐에다가 레스베라토를 먹였더니 정말 쥐가 30% 오래 살아요. 그죠? 근데 그 쥐에 먹이는 레스베라토의 양은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은 사람이 포도주 6리터를 먹어야 돼. 매일 6리터를 먹어야 되는 양이에요. 사실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래가지고 과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먹인 거야.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많은 이제 회사들은 레스베라토보다 더 강력한, 그죠? 서티온 액티버트를 찾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서티온 액티버트를 찾았어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요놈아들은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요게 쥐에다가 먹였더니 이제 레스베라토 훨씬 더 적은 1000분의 1 정도 양, 그죠? 만분의 1 정도 양만 먹여도 이렇게 이제 롱제버티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서티온 액티베이터를 우리가 이제 노화 방지, 하여간 노화를 억제시키는데 사용하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서티온을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자, 서티원이라는 놈이 우리가 아까 H대계 액티버트를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히스톤 디아스틸레이즈 액티버트를 올리고 그 다음에 서티원은 뭐예요? 폭소3하고 결합해서 폭소3를 디아스틸레이즈 시켜서 요 액티버트를 올린다고 그랬어요. 더 조사를 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염증에 관계되는 가장 결정적인 전사인자가 NF-kappaB거든요. NF-kappaB하고 결합해서 디아스틸레이즈 시켜서 요거는 요렇게, 그죠? 염증을 가라앉혀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한 10년 전에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됐어요. 서티온은 여러 타겟 단백질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찾아보니까 이건 한국 사람이 찾았어요. 한국 찾았는데 뭐가 있냐면은 P53이라는 단백질하고 결합해서 P53이라는 단백질을 억제시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P53하면 뭐예요? P53하면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면 해변에 가가지고 UV 라이트를 막 쬐면은, 그죠? 그러면 여러분 피부 세포에서 뭐가 나오죠? P53이 막 발현이 돼요. 그죠? P53이 발현되면은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UV 맹폭을 당하면 DNA가 고장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DNA가 고장나니까 이 세포를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때 P53의 양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세포를 죽이는 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P53, 그러니까 DNA 데미지가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P53라는 놈이, 그죠? 올라가서
그죠? 양이 올라가죠? 그러면은 일단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셀 사이클을 어레스트 시키죠. 셀 사이클을 돌리지 못하게 해요. 그죠? 셀 사이클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DNA가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그죠? 셀 사이클 어레스트를 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DNA가 너무 많이 망가지면은 요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도 우리가 P53의 또 다른 별명이 뭐예요? Guardians of Genome이라고 하잖아. 그죠? 지놈, DNA를 지키는, 그죠? 뭐예요? 문지기, Guardians of DNA. 들어봤죠? Guardians of Genome.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P53 놈은, 그죠? 우리가 세포가 DNA 데미지에서 위험에 빠져 있을 때 DNA를 복구하기 전까지는, 그죠? 셀 사이클을 돌리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DNA가 너무 많이 망가지면은 어떻게 한다고? 세포를 죽이고,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알려져 있어. 근데 한국 사람이 또 하나가 이제 한 분이 이걸 또 보니까 이게 에이포트스만 아니라 이게 스네슨스로 간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죠? 아, 피오산이 또 많으면은 이게 에이포트스도 죽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그죠? 우리가 계란 후라이처럼 그죠? 펌프전의 세포가 빠져가지고 나중에 스네슨스 한 2, 3개월 있다가 나중에 죽는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피오산하면 이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P53에 대해서는 아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배울 때마다.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메커니즘 잘 보였지만 P53을 과량 반응시키면 뭐가 빠졌지? 스네스가 빠졌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31이 뭐 한다고? P53하고 결합해서 P53을 디아스트레이션 시켜요. 그럼 P53이 인액티베이션 되지. 그럼 어떻게 되지? 스네슨스가 억제가 되죠. 와, 이거 굉장히 그럴듯한 가설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뭘로 이제 연결시킬 수가 있냐면은 P53을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가장 이 필드에서 가장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P53이 어떻게 스네슨스를 유도하는지. 요거는 이제 아마도 요거 P53은 그 밑에 P21 그 다음에 P16, 요거 이제 잉크4A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요런 단백질들이 이제 과량 발현되게 되고, 요거는 이렇게 셀 사이클 어레스트를 시키는데 필요한 놈이에요, 원래. 그리고 요런 아들은 이렇게, 그죠? 스네슨스로 빠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 자, 요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아, 지금 설명해 보자. 자, 여기를 지워야겠네. 자, 여러분이 셀 사이클이 돌아갈 때 필요한 단백질이 사이클린이죠. 셀 주기가 있을 때 사이클린이 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사이클린하고 결합하는 카이네즈가 뭐죠?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즈죠. 기억해요? 그죠?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즈예요. 근데 요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즈를 억제시키는 놈이 있지? 뭐라고 부르지? CDK 이니비터라고 그러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P53놈이 올라가게 되면은 요 CDK 이니비터를 올려서 그러면 CDK가 죽죠. 셀 사이클이 안 돌아가죠.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요 CDK 이니비터가 하나가 P21이고 그죠? 또 다른 하나가 뭐지? P16 잉크4A라는 놈이에요. 그렇죠? 자, 요런 메커니즘으로 셀 사이클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런 놈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스네슨스로 빠지게 하는 요 길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셀 사이클을 어레스트를 시키고, 어떨 때는 이렇게 스네슨스로 빠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P50이라는 놈이 아마도 P21, P16 잉크4A를 통해 가지고 스네슨스로 빠지게 하는구나. 자, 그런데 왜 이제 이게 중요하냐면은 자, 우리가 셀 디비전 할 때 텔로미어가 계속 짧아져요. 체세포는. 그러면 텔로미어가 짧아진다는 거는 DNA 데미지를 일으키죠. 그죠? 세포는 요거를
뭘 읽어요? DNA 데미지를 읽죠. DNA 데미지가 어떻게 PO23을 올리는 건 이미 우리가 아주 상세하게 알고 있어요. 그 메커니즘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메커니즘 텔로미어 쇼트닝이 DNA 데미지를 일으키고 그래서 PO23이 올라가서 PO23에서 스트레스가 일어나는구나. 그렇죠? 근데 칼로리 스테이션 하게 되면 서티온이 올라가고 그래서 PO3을 잡으니까 아, 텔로미어 쇼트닝에 일어나는 이런 스트레스도 억제시키는구나 라고 우리가 연결고리를 지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합판을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지금까지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스네슨스에 관계되는 가설이 첫 번째가 뭐였죠? ROS 가설이었어요. 그죠? 기억하죠? 두 번째가 뭐였죠? 텔로미어 쇼트닝. 요거는 헤이플릭의 리밋을 설명할 수 있었죠? 그렇죠. 헤이플릭의 리밋을 설명해서 DNA 쇼트닝이 되는 걸 알고 있고 세 번째가 뭐였죠? 바디 사이즈 레귤레이션. IGF 신호. 인슐린 신호였죠? 기억하죠? 그죠? 네 번째가 뭐였죠? 칼로리 리스트리션이었죠? 이거는 서티온으로 설명이 됐죠? 다 기억하죠? 자, 요거를 그냥 각각 이 연구들은 각각 독립적인 실험실에서 그죠?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합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그죠? 요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예를 들면은 내가 자, 인슐린이나 IGF가 오게 되면은 IGF 리셉터 혹은 인슐린 리셉터가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IRS1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죠? 활성화가 되면은 한쪽은 요 패트를 해가지고 메카네즈가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셀 사이클 돌린 쪽으로 가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쪽은 PI3 카이네즈 AKT 패트를 통해서 여러 번 내가 이야기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mTOR를 활성화시켜서 요게 프로틴 신테시스를 일으킨다고 여러 번 설명했어요. 기억하죠? 기억하죠? 그죠? 자, 이 AKT는 뭐를 억제시켰죠? 폭소를 억제시켰죠? 맞죠? 자, 우리가 칼로리 리스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NAT 플러스 NADH가 증가를 하게 되고 NADH는 서티온을 결합하죠. 서티온에 결합해서 서티온을 활성화시키죠. 이 서티온은 폭소3를 액티베이션 시켰죠. 폭소3는 ROS 스캐빈저들을 올려서 ROS 스캐빈저들은 뭐가 있었죠? SOD 캐탈라이즈. 그죠? 요 효소들을 올리게 되고 그러면 ROS의 레벨을 떨어뜨렸죠. 그래서 근데 이 ROS는 스네슨스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칼로리 리스트션을 하게 되면 인슐린 양이 증가합니까? 떨어집니까? 증가해 떨어져. 여러분이 적게 먹어 지금. 인슐린 양이 증가해 떨어져. 떨어지잖아. 인슐린 양이 떨어지지. 맞나요? 자, 칼로리 리스트하면 인슐린 양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AKT 신호가 죽게 되죠. 그죠? AKT 신호가 죽으면 폭스가 살게 되죠. 그래서 스네슨스가 억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뭐야? 지금 ROS하고, 그죠? IGF 신호하고 칼로리 리스테이션이 지금 같이 만나는 순간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 또 하나, 텔로미어 쇼트닝. 그죠? 셀 디비전 하게 되면은 텔로미어가 짧아진단 말이야. 텔로미어 쇼트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내가 DNA 데미지를 읽자고 그랬죠? DNA가 막, 그죠? 데미지로 읽는 신호, 그죠? 우리가 이미 여러분이 세포 생물학 시간에 다 배웠어요. 그럼 DNA 데미지가 일어나면 뭐가 올라간다고? P53이 올라가죠? 그죠? P53이 올라가면은 내가 P21 혹은 P16 ink4A라는 요 뭐죠? CDK 이니비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셀 사이클 얼스터되고 요것에 의해 가지고 시네시스가 일어나죠. 근데 31은 P53을 어떻게 한다고? 억제시켰죠. 그러니까 칼로리 익스텐션 하게 되면은 탈로미의 셔팅에서 일어나는 시네시스도 억제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논문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 이제 프로틴 신테시스에 관계되는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라이보즈말 프로틴 중에 H6 카이네즈라는 놈이 있어요. 근데 이 H6 카이네즈를 넉아웃 시키는데 이건 단백질 합성만 아니라 할 줄 알았는데 이 쥐가 오래 살아. 그러니까 H6 카이네즈하고 또 뭐가 있는 거야. 이게 mTOR 패트웨이하고 뭐가 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시네시스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거를 나하고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요게 P53을 인산화시켜서 요렇게 시네시스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3년 동안 실험을 해가지고 요 가설에 대해서, 물론 내가 주 저자는 아니지만 나는 시네시스를 실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요 가설을 내가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증명을 해가지고 올해 초에 논문을 한 편 쓴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칠판에 이렇게 그리면서, 그죠? 저렇게 4개의, 그죠? 시네시스 가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이제 들여다 보니까 얘네들이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죠?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네시스에 관계되는 메커니즘은 이제 인류가 알고 있어요. 인류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몰레큘러 메커니즘을 아니까 어떤 약이 있는지 보죠. 자, mTOR를 그죠? 억제시키는 약이, 억제시키면은 시네시스가 어떻게 돼요? 억제가 되겠지. mTOR를 억제시키는 그죠? 약이 뭐였죠? 라파마이신. 기억나요? 이게 뭐죠? 만말리안 타겟 오브 라파마이신이라고 했잖아. 기억나죠? 라파마이신을 이거 mTOR가 억제되면은 그죠? 이게 시네시스가 억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라파마이신은 이제 우리가 항암제로 많이 썼어요. 옛날에는 이뮤노 서프레서로 썼다가 나중에 이제 항암제로 이제 썼는데, 항암제로 쓴 걸 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먹은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이 오히려 더 오래 사는 거야. 한 5%의 수명을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파마이신이 항암제로서 역할을 하지만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롱제버티를 올리는, 그죠? 그런 아주 좋은, 그죠? 그런 효과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요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메트포민이라는 놈이 있어요. 메트포민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메트포민은, 우리가 글루코네오제니스를 억제를 시키는, 그죠? 당뇨병 약으로 쓰였죠. 기억하고 있죠? 근데 이 메트포민을 처리하면은, 요렇게 NAD 플러스 NADH 양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우연히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메트포민이라는 약은 당뇨병, 제2형 당뇨가 생기면 첫 번째 먹는 약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지금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메트포민을 먹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걸 발견한 거야. 부작용 없이, 그죠? 오히려 더 오래 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서티온 액티버티가 뭐였지? 지금 우리가 몇 개 약을 지고 있어요. 서튜인 액티베이터라고 그래요, 그걸. 서튜인 액티베이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였죠? 아까 레스베라트롤인데, 레스베라트롤은 너무 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 우리가 이미 서티온 액티버티를 가지고 있어요, 손에. 이걸 먹으면은 또 서티온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오래 살겠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은 그러니까 서튠 액티베이터, 메트포민, 라파마이신 이런 것들을 컴바인 해가지고 같이 쓰면은 여러분 몸에다가 쓸 필요는 없어. 여러분 젊기 때문에 하지. 그죠? 이거를 컴바인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명을 그러니까 건강하게,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으면서 수명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타겟들 꼭 여러분이 기억해 두세요. mTOR 중심에 있는 거야, 사실은. 이것도 중심에 있지. 그렇죠? 근데 가장 중심이 지금 어디야? 여기죠. 그죠?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인류가 그죠? 요런 비전을 발견을 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노화를 조절하는 그런 약을 그죠? 노화를 억제하는 약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사실 저는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사실 노화를 좀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내가 그때는 헤이플릭이 누군지 몰랐어. 그냥 아르칸사 대학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뭐 이렇게 논문은 이렇게 뭐 좋은 논문은 아니지만 좀 야 이거 너무 패스네이팅하다 해가지고 나는 헤이플릭 실험실에 가려고 했어요. 유학 가기 전에. 근데 뭐 잘 안 됐지. 안 돼가지고 이제 다른 일을 이제 리피드 레프트 일을 했는데 저는 이제 원래부터 대학 다닐 때부터 시네센스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주제를 하더라도 요게 이제 시네센스 일을 계속해서 논문도 보고 계속 추적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편하게 이제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순간에 보니까 다 푼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이제 시네센스의 몰레큘러 메커니즘은 이제 대강 인간이 이제 우리가 인류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세라피, 그러니까 이제 시네센스를 정말 아까 이런 약도 있지만은 그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네센스를 억제하는 또 다른 약을 한번 또 이렇게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원래 시네센스가 되면은 자, 이렇게 되겠네. 자, 우리 몸에서 세포가 이렇게 시네스에 빠지면은 자기만 시네스에서 죽으면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얘네들이 자기를 청소하라고 누구를 불러야지. 누구를 부르지? 매크로페이지, 면역세포를 부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요 시네센스 애들은 자기를 청소하라고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키모카인 등등, 그죠? 키모카인 등등을 불러가지고, 그죠? 여기에다가 면역세포가 와서 요 면역세포가 요거를 청소를 하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시네센스에서 뭔가, 그죠? 시네센스에서 분비가 돼가지고 이와 같이 면역세포를 불러일으키는 인플로메이션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네센스, 액티베이티드, 시크리션, 피노타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뭔가 시네스테레피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그죠 뭔가 이렇게 청소를 하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나 키모카인 등등 또 여러 가지 뭐 여기에서 뭐 이렇게 등등을 내 가지고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인플로메이션을 유도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시네센스에서 액티베이션 되는 그죠? 액티베이션 되는 분비 표현형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걸 사스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원래는 매크로페이지를 불러들여가지고 애를 잡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염증 반응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 부작용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노화된 세포가 많아지면 그 주변에 염증이 심해지게 되지. 염증이 심해지면은 어떻게 돼? 나쁜 효과가 나타나게 되잖아. 아프잖아.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요게 사스프는 오히려 나는 이제 원래 좋은 놈인데 요게 염증 세포가 워낙 많아버리면은 요게 나쁜 역할을 주는 거야. 그래서 주변 세포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주변 세포를 더 늙게 만든다든지. 왜냐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은 더 나쁜 역할을 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사스프 이것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시너스셀은 또 매크로페이지에서 청소되지만 청소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나 봐. 그래서 요거를 이게 시너스셀을 또 다시 좀비셀, 좀비셀이라고도 불러요. 좀비 뭔지 알지? 어? 죽었는데 계속 돌아다니는 좀비, 그죠? 좀비셀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야, 저 좀비셀을 우리가 어떤 기전을 가지고 죽이면은 사스프가 없을 테고, 사스프가 없으면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테고, 그러면은 더 오래 살지 않을까? 라는 가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맞나요? 그럼 어떻게 죽이는? 자, 우리가 이제 이 세포는, 이제 여기 이 세포는, 이렇게, 시너스 세포는, 그죠? 피오시산이 올라가 있어요. 피오시산이 올라가 있고, 피오시산이 올라가면은 P21도 올라가 있죠? 그죠? P21 올라가 있고, 뭐가 올라가 있지? P16, 잉크4A도 같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셀 사이클 이니비터들이에요. 그죠? CDK 이니비터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좀비 셀들을 죽이는 방법을 한번 고안을 해보자 해가지고, 재작년에 아주 멋진 실험을 하나 성공을 했어요. 자, 여기는 뭐냐면은, 잉크4A, P16 잉크4A 프로모터야. 그러니까 이거는, P16 잉크4A 프로모터가 지금 활성화된 세포는 무슨 셀이지? 시너스 셀, 좀비 셀이지? 좀비 셀이지. 여기에다가, 이 프로모터 뒤에다가 FKBP라는 단백질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거 퓨전, 이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에이포프토스를 유도시키는 캐스프8이라는 요 단백질을 붙여요. 자, 이게 FKBP라는 건 뭐냐면은, FK는, 요거는 약 이름이에요. 푸지마이신. 그러니까 이것도 한 일본 사람들이 계속 발견이 되는데, 일본 사람이 발견한 푸지마이신이라는 이제 항생제는 아닌데, 하여간 항생제로서 맨 처음에 발견이 됐는데, 나중에 써보니까, 요게 이제 이뮤노 서프레서예요. 이뮤노 서프레서로 아주 우리가 잘 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뮤노 서프레서는 우리가 언제 쓰죠? 장기 이식한 다음에 쓰잖아. 그래서 요걸 이제 푸지마이신이라는, 그죠? 요걸 이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발견했는데, 이제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디아베티스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더 좋은 약을, 그죠? 이렇게 케미칼, 이렇게 그룹 같은 걸 바꿔가지고 요거를 이제 푸지마이신하고 비슷하게 생기는 게 있지. FK506이라는 약을 만들어요. 약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요거보다 요게 더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쓰고 있었어. 근데 약을 만들면은 약에 대한 결합 단백질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약을 개발하면은 그 약이 어떤 기전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약이, 그 케미칼이 어떤 단백질하고 결합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돼? FK 바인딩 프로틴 하면 되지. 그렇지. FK 바인딩 프로틴. 요거 아직 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약을 먼저 개발한 거야. 푸지마이신이라는 약을 개발했고, 더 효과적인 약을 FK506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다가, FK506에 대한 타겟 단백질이 뭐지? 그러면 그 타겟 단백질 이름을 뭐라고 붙이자고? FKBP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렇죠? 그럼 FKBP하고 결합해 가게 되면은 요 단백질이 이뮤노 서프레서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FKBP라는 이런 거죠. 이제 자, 이 FKBP는 나중에 작동을 하는 거 보니까 요게 요렇게 단백질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멀티머리서 요게 이제 푸지마 FK506이 들어가게 되면은 요 두 개의 단백질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이머리친 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게 원형지막이에요. 원형지막에다가 요렇게 이제 원형지막이에요. 요렇게 패티스트를 하나 붙여요. 여기다가 뭐지? FKBP를 이렇게 하나 붙여요. BP를 붙여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세포 자살을 일으키게 하는, 그죠? 캐스페이즈 A세 단백질 여기다가 붙여요. 얘네들이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활성화가 안 돼요.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얘네들이 요렇게, 그죠? 요렇게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이 세포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아무 일 안 일어나.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FK, 그죠? 506, 요거보다 더 강력한 또 케미칼을 발견했어요. AP, 머시기라고 이름이 붙여 있는데, AP20187이라고 놈이 있어요. 요것도 그냥 숫자 외울 필요 없어요. 그죠? 20187. 맞네. AP, 다 같은 놈이야. 예? 이거를 붙이면은 강력하게 애가 뭐가 되지? 얘가 다이머신이 되지. 그러면은 캐스페이즈 A씨 여기에 같이 끌려오죠. 그러면 이 캐스페이즈 A씨 같이 두 개가 다이머신이 되면은 빵빵빵빵빵 A 포트스가 일어나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비셀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 세포에서는 일단은 P 시스템이 발현이 돼야 안 돼요. 발현이 안 되지. 그러니까 요거 발현이 안 되지. 아무 일 안 일어나죠. 그 다음에 서로 발현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요 아까 AP 머시기를 뿌리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해요? 이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 일 안 일어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네스가 일어나. 그리고 좀비셀이 많아져. 좀비셀은 뭘 발견한다고? P16을 발견하고 있잖아. P16을 발견하면서 요 프로모터를 이용해서 요게 FKBP하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캐스페이즈 A를 발견시키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얘네들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원형점에 꽂혀 있죠. 좀비셀에. 자, 여기다가 약을 뿌려. 무슨 약을 뿌리자고? FK하고 결합해가지고 FK를 활성화시키는 약을 뿌리는 거야. 그 약 이름이 뭐라고? AP20817이라는 약이에요. 이거 다 같은 놈이에요. 근데 이게 더 어피너티가 높고 더 훨씬 더 효과가 더 높은 거야. 나중에 찾아서. 이걸 딱 뿌리면은 얘네들이 이제 둘이 다이머신이 되고 그러면 좀비셀이 죽게 되죠. 맞나요? 그죠? 좀비셀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생명과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디자인들, 그죠? 이런 실험 디자인을 가지고 이제 뒤에다 이건 간단해요. 지금 예를 들면은 아까 P16 프로모터 뒤에다가 FKBP 붙이고 캐스페이즈 A 유전자 붙여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만들어요. 그러면 온갖 세포에 이게 들어가겠지, 이 유전자가. 자,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P16 유전자가 꺼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발견 안 되지. 근데 좀비 세포에서는 P16 유전자가 켜져 있죠. 그리고 이거 발견되지. 그래가지고 각각 인디비주얼리 얘네들이 모노머 형태로 원형점하게 꽂혀 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가 뭐를 뿌리자고? FK를 뿌리자고. 그지? F킬러를 뿌리자고. 그지? FK를 뿌리면은 이렇게 다이머신이 되지. 그러면은 캐스페이스 A에 의해서 A포트가 빡 일어나면서 뭐가 죽어? 좀비셀이 죽는 거야. 좀비셀이 죽었어. 그러면은 만약에 아까 이 좀비셀들, 시너스셀이 죽었을 때 더 오래 살면은 이 쥐가 더 오래 살면은 그러면은 시너스셀을 죽이면은 우리가 더 오래 사는구나 알게 되면은 우리가 새로운 접근 방법이 생기는 거죠. 실험을 했어. 그래서 재작년에 그래서 저 좀비셀에다가 저렇게 이런 전략을 가지고 에이포프토스를 유도를 시켰더니 수명이 또 30% 증가를 한 거예요. 쥐의 수명이. 자, 이것의 결론은 뭐예요? 좀비셀을 죽이면은, 그죠? 시네스셀을 죽이면은 우리는 오래 살 수 있는 거야. 됐나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비셀을 죽이는 방법을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비셀을 죽여야 돼. 자, 우리가 이제 시네시스를 억제를 시키려면은 좀비셀을 죽이는 전략이 맞는 거예요, 이제. 자, 좀비셀을 죽이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좀비셀, 시네시스 세포를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시노는 어디서 나온 말이야? 시네시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죠? 시노라이틱. 라이시스는 무슨 뜻이야? 파괴한다는 뜻이죠. 노화된 세포를 파괴하는 드럭을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대개 이제 요거는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에이포토시스 과정에서 에이포토시스나 그죠? 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여러분이 알 거야. BCL2라는 놈 들어봤어요? 요거 들으면 요거는 에이포토시스를 이렇게 억제시켜요. 요거는 BCL2라는 놈은 내가 여러분이 세포생물학 시간에 다 배웠던 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시네스 세포에서도 요렇게 BCL2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시네스 셀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만약에 요거 이제 요거를 BCL2를 억제시키면은 요 BCL2만 스페시픽하게 억제시키면은 시네스 셀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BCL2 억제제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BCL2 억제제는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찾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손 안에 쥐고 있었어요. BCL2 억제제를 쥐고 있었어. 예. 근데 요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코세틴이라는 놈이 있는데 요걸 조사해 보니까 요게 레스베라트라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레스베라트라고. 요것도 폴리피놀 계통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작년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요런 코세틴하고 또 다른 거 하나 같이 해가지고 BCL2 이니비션을 찾더니 여기 없네. 했더니 요렇게 이제 요 이제 코세틴하고 또 다른 거 하나 같이 컴바인 해가지고 요 BCL2를 억제제를 처리했더니 이거 시네스셀을 그러면 이게 죽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예. 그랬더니 쥐에서 또 30% 오래 사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한쪽은 이와 같이 그죠? 뭐예요? 시노라이틱 드럭을 찾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노라이틱 드럭은 무슨 세포만 죽인다고? 좀비셀만 죽이는 그죠? 전략을 지금 가고 있어요. 휴먼에서 이게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올해 초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휴먼에다가 처리를 했더니 좀 더 건강해진다는 그런 보고는 있어요. 근데 더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뭐죠? 시노라이틱 드럭을 찾는 방향 하나는 우리가 왜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그죠? 또 한 가지 방향은 지난번에 내가 잠깐 설명했지만은 자 요 울드 마우스하고 그죠? 영 마우스하고 뭐를 묶었지? 혈관을 묶었지? 그지? 이걸 내가 뭐라고 그랬지? 패라바이오시스라고 했어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기억나죠? 야, 병체 연결이라는 뜻이야. 혈관을 묶어. 옛날에 이제 우리가 비만지하고 그죠? 나신한지하고 혈관을 묶어가지고 패라바이오시스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렙틴도 찾았고 렙틴 리셉터도 찾았거든요. 똑같이 1960년대에 이런 작업을 한 거야. 늙은 쥐하고 젊은 쥐하고 혈관을 묶은 다음에 늙은 쥐를 조사를 해보니까 늙은 쥐는 젊어지고 그죠? 젊은 쥐는 늙어진다고 내가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젊은 쥐에서는 뭐가 나오고 젊은 쥐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그게 우리가 이걸 이제 리주브네이션이라고 그러죠. 리주브네이션. 그렇죠? 뭐 믿거나 말거나 옛날에 현대 회장했던 정주영 씨가 오래 살기 위해서 젊은 피를 수혈받았다는 그런 소문이 좀 있었어요. 그죠? 젊은 피를 수혈받으면은 오래 살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엠브로시아라고 내가 한번 이야기했었죠. 엠브로시아가 뭐였지? 엠브로시아. 이 단어 내가 맨 처음에 가르쳐줬잖아. 엠브로시아.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신이 먹는 음식. 그죠? 음료. 엠브로시아. 그래서 미국에서 엠브로시아라는 벤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름이 엠브로시아야. 그 벤처를 만들어가지고, 젊은 사람들 피를 모아가지고, 돈 많은 늙은 분들한테 파는 벤처를 만들었는데, 도덕적으로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야? 사실 말이 안 되지,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 엠브로시아, 요거는 사기꾼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의 피에서 뭐가 나와서, 그죠? 이와 같이 이제 요거를 리주브네이션 시켜, 그러니까 이제 파운틴 오브 유스가
뭔가가 파운틴 오브 유스가 그죠? 뭐 나와서 그죠? 늙은 사람을 적게 만드는 거야. 요걸 찾으면 대박일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젊은 쥐에서 피를 걷어 가지고 그 피에 어떤 성분이 아마 단백질이겠죠. 어떤 뭐 사이토카인, 키모카인 등등이 적게 만든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014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 뭔가를 하나 찾은 거야. 뭔가를 찾아 TGF 계통의 뭔가를 찾아가지고 이제 막 낸 거야. 그 TGF 계열의 그 단백질을 찌르면은 이 늙은 쥐가 막 뇌도 젊어지고 허파도 령도 심장도 젊어지고 모든 것들 다 좋아져. 근데 우리나라만 황우성이 있는 게 아니야. 거기도 똑같은 황우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황우석은 집단적인 황우석이었어. 왜냐하면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여러 사람이 그저 카디올로지스트, 그러니까 뭐 브레인 하는 사람들 같이 다 연루돼가지고 개봉으로 오는 게 이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사이언스에 뭐냐면 우레 단백질 해가지고 그 단백질 이름이 나왔는데 전부 다 뭐라고? 황우석보다 더 센 놈들이야, 거기는. 왜냐하면 그 연구는 누군가에서 다시 시작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단백질을 꺼내가지고 했더니 오히려 얘네들은 근육을 파괴시키고 근육을 쇠퇴시키고 더 나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반대되는 데이터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막 튀어나온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이언스를 할 때 정말 정직하게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런 토픽은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이 항상 재현을 시도하고 재현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의 커리어는 아주 박살이 난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황우석은 왜 그런 짓을 했냐? 이 사람이 훈련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인 거야. 예. 훈련인 거야. 왜냐하면 사이언스에 대한 훈련을 충분히 했으면은 내 사이언스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이렇게 재현이 돼야 된다는 걸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실패했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의 피에서 뭐가 나와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못 찾고 있는 거야, 현재.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스트레스 셀프가 좀비 셀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사스프가 뭐 키모카인이나 카이토카인, 사이토카인이 막 뿡뿡 튀어나. 그런데 젊은 사람하고 같이 피를 연결시키면은 이 사스프가 희석이 되는 거야. 그죠? 희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스프가 희석이 되면은 늙은 사람은 사스프가 약이 적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덜 늙어지고 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늙어진다고 그랬잖아. 얘가 사스프를 갖게 되니까 늙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스프가 희석이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야? 우리가 만약에 아티피셜 블러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지? 아티피셜 블러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은 늙은 사람한테 아티피셜 블러드를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스프를 희석시킬 수 있지.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한쪽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앞에 10분, 그 다음에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 실험실에서, 현장에서 하는 실험하고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끝내겠어요.